한밤중 문 너머 들리는 속삭임. 순자야, 누가 매일 밤 이순자 할머니 방에 침입해 물건을 옮기고 손수건을 남겼을까? 이 미스터리의 끝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한밤중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는데 방 안이 이상하게 고요해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면 무언가 살짝 스치는 소리 아니면 탁탁 멀리서 시작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려요.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하고 이불 속에서 몸이 굳어버리죠. 그러다 문이 살짝 열리는 끼익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요. 분명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방 안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 그 생생한 공포감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어요. 새벽 3시쯤이었나 문 밖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어요. 여기야 라는 낮은 목소리였죠. 용기를 내서 문을 열어봤는데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 문고리에 걸린 낡은 손수건 하나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했어요. 제 것이 아니었거든요. 손수건에서 희미한 라벤더 향이 났고 오래된 꽃무늬가 바래져 있었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수건을 손에 쥐고 있는데 문 밖에서 또 탁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문을 다시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근데 그 공포감, 그 오싹함은 며칠 동안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8세 이순자 할머니예요. 햇살 요양원이라는 곳에서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내는 분이죠. 할머니는 요즘 이상한 말을 꺼내세요. 밤마다 누가 내 방에 들어와 문이 열리고 물건이 움직이고 심지어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까지 들려. 처음엔 다들 나이 들면 그런 착각이 생기지 하고 넘겼어요. 치매 초기 증상일 거라거나 꿈에서 본 환각일 거라고 했죠. 근데 이건 착각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매일 밤 누군가가 할머니의 방에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숨소리, 침대 옆에서 물건이 살짝 옮겨진 흔적. 심지어 베개 밑에서 낯선 손수건이 발견된 적도 있었죠. 그 손수건은 오래돼서 색이 바랜 꽃무늬가 새겨져 있고 희미하게 라벤더 향이 풍겼어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내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밤 할머니는 잠결에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순자야, 낮고 부드러운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 잊힌 누군가가 부르는 듯했죠. 할머니는 무서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에 끌리기도 했어요. 심장이 쿵쾅대면서도 귀를 기울였죠. 도대체 누가, 왜 매일 밤 할머니의 방에 들어오는 걸까요? 요양원 직원들은 믿지 않았지만 진실은 곧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모두의 숨을 멎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죠. 이건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요양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안에 숨겨진 반전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거예요. 처음엔 오싹한 공포로 시작하지만 중간엔 숨 막히는 긴장감, 그리고 결국엔 눈물이 날 만큼 따뜻한 결말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반전이 2번, 3번, 아니 5번까지 숨어 있고 중간에 끄면 평생 궁금해서 잠 못 잘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이 흔들릴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금 너머의 비밀을 풀어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빠져들 거예요. 이순자 할머니는 78세예요. 키가 작고 늘 하얀 꽃무늬 머리핀을 꽂고 다니세요. 50년 넘게 남편과 함께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죠. 그 가게는 그냥 상점이 아니었어요. 이웃들이 모여 커피 한 잔에 수다를 떨고 할머니가 영희 씨 오늘 기운 없네? 이거 먹어 하며 과자를 건네는 따뜻한 공간이었죠. 남편은 매일 아침 문을 열며 순자야, 오늘도 힘내자 하고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할머니에겐 세상 전부였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가게를 지켰고 비 오는 날엔 나란히 우산을 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끔은 가게 문을 닫고 둘이서 뒷마당에 앉아 별을 보기도 했어요. 순자야, 우리 이렇게 늙어도 같이 있자라고 남편이 말하면 할머니는 당연하지, 어디 가려고 하며 웃었죠. 근데 5년 전 그 평화로운 날들이 무너졌어요.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예요. 할머니는 응급실에서 남편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여보,
나 혼자 두지 마. 근데 결국 혼자 남았죠. 그 후로 가게는 문을 닫았고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국을 끓였어요. 근데 먹을 사람이 없으니 그릇은 늘 반만 채워졌죠. 가끔은 빈 의자를 보며 오늘 좀 짜네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다 문득 남편이 떠난 날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죠. 가족은 있어요. 아들 재민이와 딸 은주. 재민이는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바빠서 연락이 뜸하고 은주는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손주 둘을 키우느라 정신없죠. 명절에나 전화가 오고 손주들이 할머니 하며 뛰어오면 그게 할머니의 유일한 위로였어요. 근데 작년 은주가 걱정돼서 말했어요. 엄마, 혼자 살면 위험해. 요양원에 가. 할머니는 버텼어요. 내가 아직 멀쩡한데 집에서 살고 싶어. 그러다 부엌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날 결국 마음을 접었죠. 넘어지면서 손에 들린 된장국 그릇이 깨졌고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나 혼자선 안 되겠구나. 그렇게 햇살 요양원에 들어왔어요. 입소 첫날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서 집을 떠올렸어요. 여보, 나 잘할게 하고 속으로 약속했죠. 요양원에서 할머니는 말이 없어요. 직원들은 눈에 잘 안 띄고 혼잣말도 안 하세요라고 하죠.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서 밖을 보세요. 몇 시간이고 말없이 가끔 중얼거려요. 오늘은 안 오려나. 직원들은 치매 초기인가? 남편을 기다리시는 걸까? 했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맞은편에 앉은 김봉식 어르신이 할머니를 힐끔 쳐다봤어요. 근데 할머니는 알아채지 못했죠. 아니, 알아채고도 모른 척 했을지도요. 한 번은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다 놓쳤고 할머니가 무심코 그쪽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고개를 돌렸죠. 김봉식 어르신은 82세예요. 허리가 굽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이에요. 옛날엔 목수였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아내에게 나무 의자, 책상, 심지어 손거울까지 만들어줬죠. 아내는 늘 봉식아, 너 손끝이 따뜻하다며 웃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봉식 어르신에겐 보물이었죠. 결혼 40주년엔 아내를 위해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었어요. 안에 아내가 좋아하던 라벤더 향초를 넣어서 건넸죠. 아내는 그 상자를 열 때마다 이 향 꼭 너 같아라며 눈을 감고 웃었어요. 두 사람은 저녁마다 마당에 앉아서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봉씨가 우리 이렇게 같이 늙자라고 아내가 말하면 어르신은 그럼 내가 어디 가겠어? 하며 웃었죠. 근데 10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아내 손을 잡고 미안해, 내가 더 잘할 걸 하며 울었죠. 그 후로 손도 마음도 굳어버렸어요. 요양원에 온 뒤로는 말이 없어졌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천장을 보거나 아내가 준 손수건을 손에 쥐고 만지작거릴 뿐이에요. 그 손수건엔 바랜 꽃무늬가 새겨져 있고 라벤더 향이 희미하게 남아있죠. 가끔 손수건을 코에 대고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아요. 당신 향기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죠. 두 분의 하루는 단조로웠어요. 아침 7시 식사, 복도에서 느리게 걷기, 낮잠, 저녁 6시 밥, 머시랏, 약 먹고 잠자기. 똑같은 날들의 반복. 근데 그 고요한 일상 속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은 두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날 밤은 평소와 같았어요. 저녁으로 된장국과 밥을 먹고 약을 삼킨 뒤 순자 할머니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복도는 발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고 창밖엔 달빛만 희미하게 비쳤죠.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어요. 그러다 잠이 들기 직전 갑작스런 소리에 눈을 떴죠. 끼익.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는 소리였어요. 할머니는 잠결에 귀를 기울였죠. 이어서 탁! 탁! 희미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방 안 공기가 차가워졌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숨을 쉬는 소리 후후가 들렸어요. 심지어 아주 낮은 목소리가 순자라고 속삭였죠. 할머니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눈만 살짝 떴어요.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분명 누가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소리를 낼 용기는 없었죠. 꿈인가? 하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근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 숨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할머니는 이불을 꽉 쥐고 숨을 죽였어요. 그러다 잠이 들었는지 다시 깨어났는지 모를 순간 또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날 아침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침대 옆 탁자 위 물컵이 살짝 옆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분명 전날 밤엔 가운데 놨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넘겼어요. 그러다 다음 밤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끼익, 문소리, 발소리, 숨소리. 이번엔 용기를 내서 누구세요? 라고 작게 물었어요. 근데 대답 대신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죠. 아침에 보니 담요가 침대 끝으로 내려가 있고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바람 때문일 리 없었어요. 창문은 잠가 놨었거든요. 할머니는 불안해졌어요. 내가 미치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했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할머니는 베개 밑에서 낯선 손수건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면 손수건에 발엔 꽃무늬가 새겨져 있고 희미한 라벤더 향이 났죠. 할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내 거 아니야 하며 직원에게 달려갔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밤에 누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직원은 피식 웃으며 꿈꾸신 거 아니에요? 요즘 피곤하신가 봐요 라고 했죠. 할머니는 화가 났어요. 꿈이 아니야! 분명 누가 있었어! 손수건을 흔들며 소리쳤지만 직원은 어디서 주우신 걸지도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할머니는 방으로 돌아와 손수건을 내려다봤어요. 이 향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기억이 떠오를 듯 했지만 잡히지 않았어요. 일주일 내내 밤 11시 45분쯤이면 문이 열리고 인기척이 들렸어요. 어느 날은 쿵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아침에 보니 의자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어요. 또 다른 날은 문 근처에서 순자야 라는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죠. 할머니는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어요. 낮에도 밥을 잘 안 먹고 창밖만 멍하니 보셨어요. 결국 직원들에게 애원했어요. 제발 믿어줘요. 밤마다 누가 와요. 물건도 움직이고 소리도 나요. 근데 직원들은 나이 들면 그런 착각이 생길 수 있어요 라며 대충 넘겼어요.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낮엔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오늘 밤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할머니가 밤마다 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직원들은 귀찮아했어요. 간호사 혜진은 잠을 잘 못 주무셔서 헛것 보신 거예요 라며 웃었죠. 치매 초기 증상 아니에요. 물건 움직인 건 기억 착오일 수도 있죠. 근데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꿈이 아니야! 손수건 봤잖아! 혜진은 손수건을 보고도 누가 잃어버린 걸지도요 라며 넘겼어요. 요양원에 물건 잃어버리는 분들 많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니야! 소리가 식당에 울렸고 다른 환자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어요. 밤이 가까워지면 손이 떨리고 눈이 불안하게 움직였죠. 한 번은 문을 잠가보려 했지만 요양원 방엔 자물쇠가 없었어요. 문고리를 손으로 붙잡고 있었는데 또 끼익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순자라는 목소리가 더 가까이에서 들렸죠.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만 아침에 보니 신발이 문 쪽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내가 신발을 저기 뒀다고?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러다 문득 남편이 떠올랐어요. 여보, 나 미치는 걸까? 젊은 간호사 민지가 보다 못해 나섰어요. 할머니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근데 혜진은 코웃음을 쳤죠. 뭐하러 조사해. 망상인데. 시간 낭비야. 민지는 발끈했어요. 손수건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치매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해요. 두 사람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원장이 끼어들었어요. CCTV라도 확인해보자. 그래야 확실하지. 원장은 불만이었지만 민지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어요.
혜진은 한숨을 쉬며 그러다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쩔 건데 라고 쏘아붙였고 민지는 그럼 제가 책임질게요 라고 맞받아쳤어요. 직원들이 다른 환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밤에 이상한 소리 들은 적 있으세요? 대부분 잘 자서 모르겠는데 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가끔 복도에서 발소리랑 속삭이는 소리 들은 것 같기도. 그 말에 혜진 얼굴이 굳었죠. 설마 민지는 다급히 물었어요. 언제 들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몇 주 전부터요. 근데 졸려서 신경 안 썼어요 라고 했어요. 또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나도 새벽에 문 여는 소리 들은 적 있어. 근데 꿈인 줄 알았지. 그러자 다른 환자가 나도 이상한 그림자 본 적 있어 라고 덧붙였고 식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낮엔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민지가 걱정돼서 물었어요. 할머니, 무섭으세요? 할머니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무섭다기보다 궁금해. 누가 날 왜 찾아오는 걸까? 그 말이 민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야. 민지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다 할머니가 손수건을 다시 꺼내 보여줬어요. 이거 내가 아는 사람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더 파고들기로 마음먹었어요. 원장의 허락으로 직원들이 CCTV를 확인했어요. 밤 11시 45분부터 새벽 2시까지 할머니 방 앞 영상을 돌려봤죠.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고요한 복도,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죠. 한참 지나 새벽 2시 13분, 민지가 소리쳤어요. 이거 봐요. 뭐예요, 이게? 화면 속 할머니 방문이 아주 살짝 열리는 거예요. 바람도 없는데 문이 스르륵 움직였죠. 그러더니 문틈으로 검은 그림자가 슥 들어갔어요. 사람 같기도 했지만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얼굴은 안 보였어요. 손에 작은 물건을 든 것 같았는데 흐릿해서 확실치 않았죠. 혜진이 숨을 삼켰어요. 뭐야, 이게? 민지는 화면을 멈추고 대감기를 반복했어요. 확실해요. 누가 들어갔어요. 원장이 가까이 다가와 물었어요. 누군지 알아볼 수 있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어두워요. 근데 이건 분명 사람이에요. 30초도 안 돼서 그림자가 다시 나왔어요. 조용히 문을 닫고 사라졌죠. 혜진이 물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근무했어? 근데 그 구역엔 아무도 배정돼 있지 않았어요. 방명록도 비어 있고 출입 기록도 없었죠. 민지가 영상을 돌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거 사람 맞죠? 근데 왜 흔적이 없지? 원장이 끼어들었어요. 다른 날도 확인해봐. 직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영상을 뒤졌어요. 다른 날짜도 확인했어요. 매일 밤 11시 45분쯤 같은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한 번은 손에 든 물건이 떨어져 쿵 소리가 났고 그게 의자를 건드린 날과 딱 맞았어요. 또 다른 날엔 그림자가 문 앞에 잠시 멈춰서서 스 손을 뻗는 모습이 찍혔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김봉식 어르신 같지 않아? 민지가 놀라 물었어요. 김 어르신이요? 그분이 왜요? 혜진이 대답했어요. 몇 년 전 아내 잃고 나서 밤마다 복도 배회했었어. 근데 이건 좀 이상해. 민지는 영상을 다시 돌리며 실루엣을 분석했어요. 허리가 굽었고 걸음이 느려요. 정말 김 어르신 같아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직원들은 CCTV 속 인물이 김봉식 어르신임을 확신했어요. 82세, 허리가 굽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이었죠. 처음엔 다들 믿기 힘들었어요. 이분이 걸을 힘도 없는데
근데 영상을 다시 보니 느린 걸음걸이와 굽은 실루엣이 김어르신과 똑같았어요. 김어르신은 아내를 잃고 나서 말이 없어졌어요. 옛날엔 몫으로 일하며 아내에게 나무이자 책상, 손거울까지 만들어줬죠. 아내는 봉씨가 너 손끝이 따뜻하다며 웃었고 그 말이 그의 전부였어요. 근데 아내가 암으로 떠난 뒤 손도 마음도 멈췄죠. 요양원에 온 뒤로는 하루 종일 천장을 보거나 아내가 준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어요. 민지가 김 어르신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밤에 순자 할머니 방에 가셨어요? 김 어르신은 한참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갔어. 민지가 물었어요. 왜요? 어르신은 손수건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순자가 내 마누라 같아서 밤에 보면 자고 있잖아. 조용히 보고 오면 덜 외로웠어. 그러다 손수건을 떨어뜨린 날 쿵 소리가 난 거였죠. 민지가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를 좋아하세요?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못하겠어. 그냥 보고 싶었어. 넌 민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김 어르신이 밤에 오셨어요. 할머니를 좋아하셔서요.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다 말했어요. 그랬구나. 화는 안 나. 오히려 따뜻하네. 그 뒤로 김 어르신은 밤 방문을 멈췄지만 식당에서 할머니를 더 자주 쳐다봤어요. 할머니도 가끔 눈이 마주치면 살짝 미소 지었죠. 어느 날 할머니가 손수건을 돌려주며 말했어요. 이거 당신 아내 거지? 나한테까지 따뜻하네. 어르신은 눈물을 삼키며 고맙소라고 했어요. 민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김 어르신이 밤에 오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런 일도 있나? 혜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요양원에선 가끔씩요. 밤이 되면 이상한 경험 하시는 분들 많아요. 민지가 예전 일을 떠올렸어요. 전에 한 할아버지가 새벽마다 아내 이름을 부르며 복도를 걸었어요. 치매였는데도 아내가 문 앞에 있다고 믿었죠. 혜진도 말했어요. 또 다른 분은 딸이 왔다 갔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안 왔었어요. 밤엔 감정이 더 예민해져요. 김 어르신의 옛 친구가 말했어요. 봉식이 아내 잃고 나서 말이 없어졌어. 근데 누굴 좋아하면 몰래 챙겼지. 손수건도 아내가 준 건데 늘 들고 다녔어. 비슷한 사례도 있었어요. 치매 할아버지가 매일 아내를 기다리다 어느 날 아내가 좋아하던 꽃을 들고 왔다는 이야기요. 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요양원에 계세요. 창밖을 바라보는 건 여전하지만 밤이 무섭지 않대요. 어느 날 김 어르신이 식당에서 용기를 냈어요. 할머니, 나예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알고 있어요라고 했죠. 그 뒤로 두 분은 자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말이 많진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됐죠. 할머니는 말했어요. 누가 날 기다리는 느낌, 그게 좋더라. 어르신도 손수건을 건네며 이제 이거 당신 거요 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억보다 감정에 오래 머무는 존재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새벽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나눠주시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려주면 여러분도 누군가의 따뜻한 새벽이 될지도 몰라요.